안녕하세요. 예, 진선여고 이번에 사회탐구 담당하게 된 강사 이용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원래 어머님들에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정상 그러지를 못해서 이렇게 따로 온라인으로 찾아뵙는 법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3월 19일 목요일부터 진선여고 한국사 통합사를 갖다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선여고 했을 때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랑 또 이제 많이 다른 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은 또 진선여고가 굉장히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진선여고 이제 통합사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사회도 있고 한국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통합사회는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통합사회 위주로 진행을 하는 점 좀 강조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통합사회는 선생님이 이거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명의 세 분? 예, 세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통합사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통합사회 A, B,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A, B, C에 크게 중점을 두지 마시고 통합사 선생님이 일반사회 파트 한 분과 지리 파트 한 분과 윤리 파트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선여고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크게 통합사회 사회 교과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교과서에 충실하고 부교재 혹은 프린트가 보조제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거꾸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혀 교과서에 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실하지 않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사회 A, 작년 기준으로 A예요. 작년 기준으로 A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파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1학기 때 이제 경제를 했지만 통합사회 1 파트에 경제가 빠졌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는 사회문화와 정치 파트 위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교과서에 충실하지 않고요. 자, 수능형 출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따라서 수능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내냐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책을 평강이 그렇지만 자유스토리나 이제 마더텅 이거 보통 수능 준비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제집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문제집이고 지난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집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파트는 반드시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은 제 수업을 당연히 선택해 주셔도 되고 일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 수업을 갖다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미리 이제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통합사회 A.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자, 저는 이렇게 한때 제가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일을 했었을 때 10몇 년 전부터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원장님이 다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가스라이팅을 당한 바람에 이 전과목을 갖다가 정말 이제 빡세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경제, 사회문화, 정치 교육과정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양 주는 거는 뒤지지 않게 정말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일단 자부해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넘어가서 통합사회 B. 작년 기준으로는 지리 파트였습니다. 지리 파트. 자, 교과 외적인 파트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많고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충실하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갖다가 주시는데 굉장히 충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교재의 프린트 그쪽에서 많이 외우고 많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나마 약간 수능형이랑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여기는 충실하게 그 수업 내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리 파트인데 한국지리 잘 안 내십니다. 한국지리는 잘 안 내시고 세계지리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지리 문제집을 구매할 필요는 없고 세계지리 문제집을 갖다 구매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직접 이 세계지리 기출 문제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다 단원별로 정리해 놨고요. 자, 그리고 지도, 통계 이걸 갖다가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 그래프, 그리고 지도, 통계 골고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통합사회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능 영역에서 생활과 윤리 파트에 중점을 두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생활과 윤리 문제집을 구매하시고 이거는 거의 통으로 문제를 갖다 풀어두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 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다른 뭐 이렇게 지역에서 그 생활관리랑 사회문화를 갖다가 이 수능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좀 자신 있게 현재 고3한테 주는 그런 퀄리티의 문제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내신 문제인데 이 작년 내신 문제가 수능형이랑 전혀 이제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칸트고 우리 바로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되는 건데 여기 핵심은 무엇이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은 무엇이냐를 갖다가 잘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갑만의 특징과 을만의 특징. 자, 그래서 생년의 근본적인 특징,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바로 무엇이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잘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봤을 때 이따 어떻게 정리해드리는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합사회를 잘 준비하는 방식은요. 일단은 수능 문제집 기본적으로 4개는 구비를 해둬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관리. 자, 그리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정말 잘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그런 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지리는 프린트로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린트에 맞는 변형 문제 그리고 OX 퀴즈 등을 갖다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다만 이 모든 거를 갖다 그렇다면 하기에는 어떻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공부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시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과 윤리 현재 사형제라는 파트도 교과서에는 없지만 통합사회 시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내신단 말씀이에요. 자, 이게 1번, 2번 다른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칸트, 루소, 베카리라는 사상이 있는데 사형제는 비례성의 원리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칸트와 루소는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형벌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베카리아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 하나에 따라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줘야지 통합사회 C는 분명히 학생들이 아까 저거 공통점 차이점 문제 틀리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틀리는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저런 퀴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넘어가서 자, 진선여고 한국사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요. 진선여고는 옛날부터 교과서 위주로 해서 굉장히 지엽적이고 세부 지문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사료를 갖다가 하나하나 통으로 다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나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교육과정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이랑 별 다를 바 없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를 갖다 전부 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여기는 우리가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 여기 일제강점기. 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1학기 중간고사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진선여고는 특히나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지엽적으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 짧은 범위를 깊게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정말 큰 범위를 갖다 깊게 들어가야 되는 약간 이중고에 빠지게 된 게 바로 무엇이다? 진선여고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진선여고에서 가장 강조하는 문제 유형은 바로 뭐냐면은 흐름형 문제입니다. 흐름형 문제는 자, 여기에는 6번이나 8번을 갖다 보면 알겠지만 가와 나, 시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 그리고 역사를 갖다가 사건대로 나열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들을 갖다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단순히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단위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전근다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흥선대원군은 1864년부터 1910년이고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이요. 여기를 1년 단위로 끊기에는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1년 저 솔직히 말해서 암기만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조선왕조 한 1800년대까지를 갖다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갖다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1년 단위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스타일대로는 바로 뭐냐면은 분류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강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특징, 이 제도에 대한 특징, 이것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분류 테마형도 역시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제가 한눈에 요약을 할 수 있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양은 많고 너무 학생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한눈에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요약을 시켜주는 프린트를 갖다가 매번 만들게 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국사를 갖다가 잘하는 선생님은 판서 잘해요. 판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판서를 잘 못합니다. 좀 잘 못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점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판서식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해 줘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형이긴 하지만 시기와 인물과 제도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흐름도 잡고 테마별로도 잡고, 물론 그 안에 살을 붙이는 거는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살을 붙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넣는 그런 연습을 갖다가 제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까지 정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제가 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면 학원 추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